자, 요거 중요하죠. 26일 GDP. 가장 중요한 게 27일 자민당 총재선거. 일본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요거 27일. 4일날 중요합니다.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자, 미국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 21만 9천 건. 4개월 만에 최저치. 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죠? 일단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시장에서 판단하는 이제 신규 실업자 수, 고용이 무너졌다, 실업률이 올라갔다, 경기 침체다, 라고 보는 지표가 한 30만 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도 21만 건, 20만 초반대에 나왔다는 건 견고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가 아주 속독하게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뷰는, 의미 없다는 거. 자, B컷. 하루 뒤에 미국 주식시장 훈풍, 다우 S&P 500 사상 최고치,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달렸고 나스닥도 상승이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FOMC에서 이번에 B컷을 내렸죠. 50bp를 내렸어요. 우리 예상과 다르게 50bp를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그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시장도 갈피를 못 잡았어. 야, 50bp 내리면 경기 침체 아니야? 그동안 2001년도 IT 버블, 2007년도 리먼 사태, 20년도 팬데믹 사태, 역사적으로 첫 금리 인하 시기에 50bp를 내린 적은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 경기 침체였죠. 그럼 이번에도 경기 침체일까? 시장 투자자들이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50bp를 내리면 금리 인하 이렇게 크게 내렸는데 일본이나 금리 격차가 좁아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지 않을까? 8월 5일날 대폭락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걱정들이 시장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걱정이 뭐로 바뀌었다? 어떻게 보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지금 조금씩 이제 시장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죠. 이게 언제 확신으로 좀 바뀔 거냐면은 26일 날 있죠. 미국 GDP 발표됩니다. 여기서 예상치가 3%인데 2% 중후반 3%만 나와도 야 이거 경기 침체 아니다. 50bp 내려도 경기 침체가 아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엔화를 강세로 가져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아베 쪽에서 총리가 나오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방향성을 상승으로 틀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일단 일정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홍콩 기준금리 5.25에서 0.5%포인트 인하. 미국의 연동 당연하죠. 자, 홍콩 달러는 어디에 연동이 되어 있다? 페그가 돼 있어. 어디에? 미국의 달러 페그제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금리를 50bp 내려. 그럼 다음날 홍콩도 당연히 50bp 내려야 됩니다. 올렸어. 그럼 똑같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이렇게 내렸다는 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남아공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신흥국가 전세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 그동안에는 미국이 금리를 높이 올려놓고 기준금리 폭이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낮출 수가 없었어. 왜? 외환자금이 유출이 될 수 있겠죠. 미국은 소비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수많은 달러들이 전세 글로벌 국가들한테 유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혼자 내려버려. 그러면 미국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될 것 같은데 외환자금 유출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줬다는 건 미국을 제한 나머지 신흥국가들, 글로벌 국가들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이런 폭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아마 별다른 이상 없는 이상은 10월, 11월 둘 중에 한 25bp 정도 한 차례 정도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집값도 그렇고 대출 수요가 막 늘어난다 얘기는 하는데 한두 달 안에 아마 10월에서 11월 정도 25bp 한 번 정도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25bp 한 번밖에 못 내린다. 미국이 50이나 내렸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국의 수출이 괜찮고 경상수지 흑자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쉽지가 않죠. 부동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가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무조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금리가 부동산 가격이나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금리도 있지만 대출 수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하느니 금리를 내려. 근데 반대로 시장에서 은행 대출이나 아니면 대출 금리라던가 아니면 대출의 폭을 조여버려.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당장 영향은 안 줄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25bp 내릴 수 있는 여력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본. 오늘 9월 20일 날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기시다 총리 일본. 저희 하우스가 이거 금리 못 올릴 겁니다. 예상했었죠.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공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일본까지도 올려버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또 우려나 두려움들 시장에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한다 하면은 빨라도 12월? 겨울쯤 봅니다. 이때 시장이 한 차례 더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12월 좀 늦으면 뭐 내년에 갈 수도 있고 빠르면 한 12월 정도 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는 일은. 자, 바이든 금리 인하 경제에 좋은 소식 파월과 대한 적 없어. 어제 FOMC 우리 오전에 방송해드렸던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정규 방송분들도 보실 수 있게끔 다 열어드렸었잖아. 어제 오전에.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뭐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파월 연준의장이 50bp를 내린 거 요거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치적인 영향에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까지 봐왔던 연준 위원들 스탠스였으면은 7월 달에 25, 9월 달에 25 요렇게 내리는 게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근데 9월 달에 50bp를 내려버렸죠. 이거 무슨 역할이다? 해리스 띄우기. 정치적인 영향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트럼프를 싫어하고 해리스를 좋아하고 뭐 민주당 쪽이다. 이거 너무 음모론이지. 근데 우리가 그냥 음모론을 다 빼고 나서 연준과 미국 정부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한 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되어 있고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독립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막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또 음모론으로 가. 유대인 뭐 이런 것도 다 하면은 연준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연임시켜준 게 누구예요? 바이든입니다. 은혜 같은 까치가 돼야지. 그렇기 때문에 50bp 한 차례 이렇게 쭉 내려줬다는 거. 오늘 멤버십 방송 들으셨던 분들 소름 좀 돋으셨죠? 모든 경제방송에서 찝어드린 거 없는데 하나 찝어드렸던 거 중립금리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스탠스인지. 자, 그래서 이번에 그 파월 연준의장이 50bp 내리고 나서 다음날 연설을 합니다. 금리 인하 경제에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경제를 잘했기 때문에 금리를 50bp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저놈은 뭐, 정치적 의도가 내포했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저는 만난 적도 없어요. 대한 적 없어요. 진짜일까? 진짜일까? 트럼프 연준 겨냥의 비컷의 정치적 의도 내포. 트럼프는 노발대발 하겠죠. 파월 연준의장 짜르니 많이 할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쪽에서는 안 좋겠죠. 50bp를 내렸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1월 전에 50bp를 내렸다.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거냐면은 미국 투표하시는 분들 이제 국민들한테 내 살림살이가 나아졌구나. 그리고 여기다 주식시장까지 올라가. 야, 해리스가 집권하면은 주식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겠네. 그 이미지를 쭉 심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금융 장치 중에 하나겠죠. 연준의 50bp 인하는.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죠. 그럴 가능성은. 물론 그런 가능성도 열어는 두셔야겠지만, 자,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연준이나 재무부가 막을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설령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 침체를 지표를 읽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경제가 좋고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3%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영향이 입장이 컸다. 50bp 내린 거. 자, 4년 만에 피벗에 엇갈린 반응. 환영한 해리스, 불평한 트럼프. 당연히 노발대발 하겠죠. 해리스는 좋고 신났고 증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비컷은 정치행위, 연준 금리나 정면 비판. 승질 났지. 자, 월가 황제, JP모건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 뭐라 그래요? 연준의 금리 인하 큰 의미 없대. 자, 요거 기사를 통해서 뭐 이전 기사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거 기사를 통해서 딱 알 수 있죠. 제이미 다이먼은 어디 쪽이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재무장관에 제이미 다이먼 안 치겠다 얘기하죠. 근데 이분 잘할 것 같기는 해. 미국 1등 은행이 어떻게 보면 수장인데, 미국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제일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큰 의미 없대. 또 얼마 전에는 인플레이션 막 8% 9% 간대. 미국 부채 너무 많대. 얘 해리스랑 사이 안 좋구나. 바이든이랑 사이 안 좋구나. 이미 정치적으로 트럼프 쪽에 붙었구나.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 자리 한몫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입장들 계속해서 갈린다는 거. 자, 근데 안 좋은 것도 하나 터졌죠. 뭐 삐삐 공격 이후에 뭐 그 전면전 위기, 뭐 고조된 중동 이러면서 원유 가격이 살짝 올랐습니다. 원유 가격이 살짝 올랐고 아직도 중동의 뭐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근데 크게 의미 못 줍니다. 지금은 금리예요. 자, 대선 막바지 가상화폐 업계에 표심 잡는 해리스, 친화정책 개발 중. 자, 이제 드디어 나오죠. 암호화폐 관련돼서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던 해리스가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줍니다. 시그널을.
코인 커뮤니티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트럼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잖아. 막 해리스 얘기만 나와도 치를 떨던데. 이래서 기사나 아니면 이런 분석, 뭐, 칼럼들 잘 보셔야 돼요. 본인들의 내피셜이나 본인들의 생각, 본인들의 야망,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 그런 것들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칼럼들, 분석들을 보면은 그냥 아예, 투자 뷰에 있어서 방향성이 아예 갈려버려요. 해리스는 지금 코인판을 나쁘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응? 굳이 지금 중간에 경합지에서 조금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코인 나쁘다 이런 얘기 절대 못하지. 진짜 싫더라도. 트럼프는 좋아서 하는 걸까? 표 받으려 하는 거지. 비트코인 갖고 막 햄버거 막 사먹고 그러더만. 해리스도 이제 여론몰이 나서는 겁니다. 이제 뭐 대선까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죠. 가상화폐 업계 잡는 겁니다. 이미 지금 가상화폐 업계 아니어도 전체적으로 이제 뭐 표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잡고 가고 있으니까 나머지까지 다 코인러들까지 잡아보겠다,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SAC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음모론 좋아하니까. 코인베이스가 지금 SAC 지금 기소하고 싸우고 있죠. SAC가 뭐를 요청했을까, 법원에. 내년 2월 중순까지 코인베이스 관련해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연기해주세요. SEC가 쓱 연기하죠. 누구의 입김이 들어갔을까? 응? 누구의 입김이 쓱 들어가는 겁니다. 비트 이더 ETF 승인 누가 시켜줬죠? 응? 누가 시켜줬어요? 이든이 형님 쓱 가는 겁니다. 가상화폐 우리 버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해리스가 당선되던 트럼프가 당선되던 크게 의미 없다는 거, 둘 다 좋다는 거, 무조건 가는 겁니다. 자, 미국 빅컷 이후 투자 어떻게? 채권 개미 전략 고심.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죠. 연준에서 예상과 밖에 50bp를 내림으로써 채권 투자자들은 지금 골머리 아플 거예요. 50bp를 내려서 골머리 아픈 게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이 멘트를 했는데 그 멘트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자, 미국 연준 금리 인하에도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상승했죠. 왜 그럴까? 연준이 금리를 50bp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로 돌아갔고 연준 금리를 내렸다는 건 달러가 약세로 돌아야겠죠. 달러 강세 그리고 오히려 원화, 엔화, 뭐 스위스 프랑화, 위안화, 유로화 나머지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들이 쭉 떨어졌어. 왜 그럴까? 10년물 국채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 장기물 국채가. 왜 그럴까?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본이, 채권 시장에서 지금 어디로 이동을, 자본이 이동을 하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금융정책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야 앞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얼마나 상승할지 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 키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반기 상승장 뷰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연말 상승장 조금 더 좋게 봅니다. 높게 봅니다. 말씀드렸었죠. 왜 그렇게 뷰를 더 높게 보는지 여기서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체인링크 공동창업자 토큰화된 현실 자산이 암호화폐보다 더 큰 가치가 지닐 것. 뭐 RWA 요 얘기하는 거죠. 체인링크가 RWA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얘네들이 오라클 그쪽 역할을 하나? 체인링크가? 근데 저 체인링크 저 개인적으로 좋게 봅니다. 얘네는 향후 5년, 10년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저는. 얘네는 진짜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규모도 있고, 저는 얘네들 좋게 봅니다, 체인링크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크게 올라간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그거는 장담 못 드려요. 얘네도 올드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네 좀 좋게 봅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셔도. 자, 연준 금리 인하는 미국 국채 신용을 수익률 상승. 요거 말씀드렸고, 자, BMO, S&P 500 올해 목표 6,100으로 미국 증시 90년대 중반과 같아.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1년도 IT 버블이 터졌죠. IT 버블이 터지기 전에 막 주가가 미친 듯이 고점을 찍었어. 근데 이게 언제부터 상승을 했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000년도, 2001년도 IT 버블만 알고 있죠.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폭락한 거. 근데 이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 언제부터? 19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 나스닥이 8배 상승했어요. IT 버블이 6년 동안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버블로 설명할 수 있겠죠. IT 버블이랑 AI 버블. 지금 미국 90년대 중반, 1995년도 미친 듯이 나스닥이 8배 상승했을 때 그때랑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BM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월드코인 새로운 얼굴 인식 기능 페이스 어스 도입. 자, 요거는 말 많을 건데 그래도 이번 섹터에서는 월드코인 올라갈 겁니다. AI 코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는 상승할 가능성 높아요. 갖고 계신 분들. 자, 뭐 페이스 어스라 해가지고 뭐 얼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니까. 뭐 아프리카나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지네 국민 개인정보 빼가는 걸 이걸 용납할까? 저는 좀 힘들 거라 봅니다. 그렇게 봐요. 또 이럴 수는 있겠지. 음모론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미국 정부가 이제 샘 알트만을 조금 풀어주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월드코인 얘네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 세계 글로벌 국가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누구 손아귀에 들어간다? 미국 손아귀에 들어가겠죠. 그럼 얘네들을 좀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역할을 기업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고 이건 엄밀히 따졌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상승장 사이클 마지막까지는 월드코인은 상승을 한다. 얘네는 지금 특별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섹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자,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성 증가. 요거는 뭐 우리 2년 전, 3년 전부터 다 배웠고 스테이블코인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뭐 외식할 때 아니 옷을 사러 갈 때 뭐 홈플러스 갈 때 이제 뭘로 쓸 거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쓸 거다.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요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친구들이랑 외식하고 이제 뭐 아울렛이나 쇼핑할 때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CBDC랑 같은 역할을 할 건데 CBDC는 조금 무거운 역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가벼운 역. 우리가 계좌이체도 있고 뭐 카드 결제도 있고 뭐 페이도 있고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CBDC 나온다고 뭐 스테이블 코인 망하고 비트코인 망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면서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어디서는 카카오페이 쓰고 어디에서는 막 토스 쓰고 어디에서는 뭐 현대카드 쓰고 결제 수단이 그렇게 많아. 본인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응용을 못 하는 거지. 어불성설이죠. 자, 독일 코메르츠방크 암호화폐 수탁 및 거래 서비스 출시. 요거 의미하는 거 크죠? 서클사가 7월 1일부터 EURC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죠. 즉 쉽게 말해서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독일 코메르츠방크 얘네들도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자, 순유입 들어왔네요. 블랙록은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1억 5천만 불 순유입. 자, 이더리움 ETF 블랙록, 근데 좀 민망하다. 들어왔다고 하기엔 좀 민망한 액수. 그래도 유입이 들어왔네요. 자, 중요한 일자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25일날 신규주택 판매 지표 발표되고, 26일 GDP. 자, 요거 중요하죠? 만약에 미국 GDP 좋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된다? 50bp 경기 침체, 금리 이렇게 세게 내린 거 아니야? 라는 우려나 이런 시장의 불안감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날짜가 언제다? 9월 26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요거 좋게 나오면 시장은 경기 침체 아니네. 연착륙이다. 좋게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좋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근원개인 소비주 PC 요것도 크게 걱정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27일 자민당 총재선거 일본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결정이 나는 요거 27일 요것만 지나면 이거 괜찮고 4일날 중요합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고용지표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민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지수는 뭐 크게 줄었다가 높아졌다가 들쭉날쭉 할 건데 실업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업률이 4.2 정도 나온다? 그러면 베스트. 시장은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4.3, 4.4 나오면 다시 움츠러들 거예요.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 10월 4일날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10일날 미국 CPI 보시고 11월 8일 연준 금리 결정.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MC 리뷰한 거는 제가 어제 영상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늘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얘네 세계 섹터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거 시장이 왜 얘네가 떨어졌는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얘네 세 개가 떨어졌습니다.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 얘네 세 개 공통점 부동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얘네 세 개 경기 방어주죠. 자, 우리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두 가지로 나뉘었을 겁니다. 금리가 떨어졌네? 그럼 첫 번째 금리 수혜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금리 인하 기대주들 수혜주들 그리고 두 번째 금리는 떨어졌지만 경기 침체 같아. 경기 침체일 때 방어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들을 살 수 있겠죠. 근데 경기 방어주 섹터, 세 가지 섹터가 떨어졌다는 건 시장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보다는 50bp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착륙할 수 있겠구나. 경기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주들을 담아야겠구나. 다우지수, 러셀 2000 쭉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경기 침체로 바라보는 것보다 경기 침체가 아닌 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시면 됩니다.